그냥 이대로 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역사적인 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그래서 하죠. 중세시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중세시대가 꽤 오래 갔죠. 그 안에서 변화된 건 없습니다. 왕을 중심으로 한 귀족들, 그들 간에 투쟁일 뿐입니다. 영토를 놓고 싸우는 것이 반복되는, 계속 반복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중세시대입니다. 거기서 변화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대가 하나 특정돼 버리면 그 특정화된 걸 갖다가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살고 있는 어떤 국가나 어떤 민족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물론 그 시대가 변화되는 엄청난 충격이, 임팩트가 주어지는 사건이 생기긴 생깁니다. 근데 그것은 가끔씩 일어나죠. 그리고 그 강력한 충격 때문에 그 시대가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에게는 조선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는 유교시대죠. 그것을 한 번에 밀어버린 건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받아들였고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민주화 세력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헌신과 그리고 희생 속에서 우리가 쟁취를 한 것이고요. 자본주의 시대는 우리가 누구나 잘 아는 박정희라는 강력한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우리의 근원적인 힘인 교육의 힘, 유교 문화권은 말이죠. 교육의 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다른 민족은, 다른 문화권은 갖지 못한 유교 문화권만의 특징인데요. 중국, 대한민국, 일본, 대만, 교육에 관해서는요, 압도적으로 교육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의 일본을 만든 것도,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도, 대만을 만든 것도, 지금의, 물론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는 중국이지만 중국을 밀어 올리는 힘도 바로 유교에서 나오는 근원적인 힘, 교육의 힘입니다. 그 교육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그 교육의 힘을 박정희라는 강력한 리더가 경제 발전을 시켰고, 그 경제 발전 속에서 대한민국은 자본주의로 편입을 계속하다가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완벽하게 자본주의에 편입됐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자본주의에 편입되어 있느냐, 이것을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약간 좀 짜증이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문제하고 왜 그런 얘기를 계속하느냐. 근데 시대를 알지 못하면요, 그걸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시대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슨 시대에 살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시대를 갖다가 제가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분열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즉, 민주당이 잡던, 권력을 잡던, 국민의힘이 권력을 잡던, 진보가 권력을 잡던, 보수가 권력을 잡던, 지금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시대가 확정되고 그 시대에 완벽하게 국가와 민족이 적응하게 되면 그 뒤로는 변화시킬 힘이 없어요. 남는 것은 오직 하나, 적응밖에는 없습니다. 그 적응이라는 것이 우리한테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대에 우리가 완벽하게 적응해서 살고 있는데요, 보수와 진보로 나눠서 감정적인 소모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열적인 형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상도, 전라도로 해서 지역 감정이 판을 치고요, 경상도는 전라도를 향해서, 전라도는 경상도를 향해서 감정적인 소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시대를 단
단 1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경상도를 갖다가 중심으로 한 권력이 세워진다 한들, 전라도를 중심으로 한 권력이 세워진다고 한들, 그것이 진보든 그것이 보수든 간에 이미 우리는 이 시대에 완벽하게 적응했기 때문에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한 가지 해볼까요? 어떤 정권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해서 이 방송은 그런 것을 갖다가 지지하거나 폄하하거나 그런 방송은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대한민국 인구 문제, 그 인구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인 것. 그래서 지금 시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보가 보수를 누르고 다음에 권력을 잡는다고 할지라도 윤석열 정권이 끝나고, 윤석열 정권은 보수 정권 아니겠습니까? 그럼 보수 정권이 끝나고 나서 진보 정권이 들어섰어요. 그런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시대가 이미 특정돼 버리면 그 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시대가 갖고 있는 막강한 힘입니다. 미국을 보세요.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미국. 미국을 보세요. 20년 동안 미국이 변한 게 뭐가 있습니까? 미국이 변하지 못하는데 한국이 변합니까? 변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옛날에 이승만 박사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지금은 분열돼서 누가 권력을 잡든 권력을 잡지 않든 간에 변화시킬 게 없어요. 그러나 어떤 시대가 특정돼 버리면 그때 뛰어난 국가와 민족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적응돼서 그 적응된 상태에서 그냥 살아가는 국가와 민족은 그 시대에 정체돼 버립니다. 그러나 정체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새로운 그 무엇을 도전하는 국가와 민족은 그 시대의 주체가 되고 그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질 게 무엇입니까? 진보 세력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습니까? 보수 세력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룩한 경제 발전과 대한민국이 이룩한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근원적인 힘,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인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3천만 명이 되는데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 그것을 부정한 사람, 수십 년 뒤에 3천만 명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부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3천만 명이 되게 되면요, 대한민국 인구가 3천만 명이 되게 되면 지금 국력의 2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 국력의 2분의 1 가지고요, 지금처럼 연금을 지급할 수가 있나요? 지금처럼 의료보험 할 수 있나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혜택을 국민들한테 줄 수 있나요? 돈이 있어야지 뭘 할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없습니다. 국력이 2분의 1 이하로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돈이 없어져요. 돈이 없어지면 국민들한테 혜택을 못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 문제는요,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 말을 하느냐? 자, 진보가 권력을 잡아도 보수가 권력을 잡아도 변화되는 게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승만 박사가 얘기한 대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게 바로 지금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뭉쳐야 되는가?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인구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서, 합계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는 뭉쳐야 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어떻게 뭉쳐야 되느냐? 진보가 권력을 잡든 보수가 권력을 잡든 할 일이 없어요. 그러므로 진보와 보수가 합쳐져서 한 가지 인구 문제에 있어서는 좋다 이겁니다. 땅 문제에 있어서 뭐 서로 싸우고 뭐 그런 거, 뭐 의견이 틀리고 자기 의견을 갖다 말하는 건 자유, 인간의 자유적인 문제죠. 그리고 인간에게 평등이라는 문제도 있는 거고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문제도 있는 거니까 다른 문제는 그렇게 나간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대한민국 인구에 대해서는
보수와 진보가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대한민국을 구성하고 있는 한국인 80에서 90%는 대한민국 인구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나한테 영향을 준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요즘 말이죠. 그래서 TV를 보게 되면 각자도생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인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그러므로 각자도생해서 살아라 라는 표현을 TV에서 자주 보실 겁니다. 그런 말을 하는 그 분들에 대해서 저는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TV는요, 비판을 하는 TV가 아닙니다. 제시하는 TV죠. 다만 그분들도 그런 말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근거가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힘들어지면 각자 알아서 살아라. 연금이 지금 100만 원 받는데 나중에 연금이 50만 원 지급된다고 보면 그걸 대비해서 각자가 알아서 살아라. 만약 의료보험 시스템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면 돈을 열심히 벌어서 각자 병원에 가라. 그런데요, 참 재밌는 얘기지만 이런 얘기를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각자 도생 속에 자기 자식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저한테 아들이 둘 있습니다. 그 아들은 저한테 어떤 존재인가요? 저의 분신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각자 도생 속에 아들까지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자 도생을 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는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 도생에서 승리한 사람이야말로 자기가 생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거 이외에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거고요. 다만 제가 첨부하고 싶은 건 각자 도생 속에 자식도 포함돼야 된다. 자식까지는. 손자까지는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손자는 너무 멀고요. 그러나 자식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 자식은 자신의 분신이거든요. 한 인간이 인생을 갖다 쭉 이렇게 살아갑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평균 수명이 83.6세인가 7세 정도 됐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수명이 긴 나라가 두 나라가 있는데요. 일본하고 이탈리아입니다. 거기는 84세가 좀 넘어갑니다. 평균 수명이요.